네, 시장 진단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배윤정 마이트리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점차적으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수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3,925선까지 지금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넘게 하락, 872선까지 내려앉았고요. 수급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최근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죠. 오늘 장 초반만 해도 매수하는가 싶었는데 다시금 매도로 스탠스를 틀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1,000억 원대가 넘는 물량 팔아치우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 체결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매도로 또 돌아서면서 매도 체결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투톱이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낙폭을 키우면서 지수 하방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지금 셀코리아가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국내 수급 현황이나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불안감도 있으실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좀 국내에 국한되기보다는 전반 아시아 시장이랑 미국 시장 전반을 좀 보면 그래도 좀 심리적으로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저희가 에이펙 이후에 사실 미중 갈등이라든지 한미의 관세 협상이라든지 기대할 만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들을 기점으로 사실 셀온으로 작용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부 다 글로벌 증시가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좀 증시의 성장의 둔화성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현상은 사실 국내 코스피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고 사실 니케이나 지금 중국 지수들도 흐름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낙폭도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AI를 중심으로 저희가 투자를 좀 성장해왔던 시장이 조금 둔화에 대해서 좀 경계감이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점도 시장에 당연히 불안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치솟으면서 달러에 대한 부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이번 주 내내 대규모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도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사실 그래서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게 이게 정말 코리아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 차익 실현인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거를 단정짓기는 당연히 어렵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어떤 중심으로 섹터 중심으로 나오고 있느냐 보면 결국엔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중심으로 역시나 또 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차익 실현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이 오히려 투자의 기회이냐, 저평가되어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이냐 이렇게 보시는 거에 있어서는 좀 기다리시자라고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금 한국 내 이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만 보시면 반도체 실적도 여전히 탄탄하고요. 지금 SK 하이닉스 내년에 70조 영업이익 기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상황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빅테크와 함께 이 AI 사이클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의 성장 둔화가 만약에 우려가 된다고 하면 한국도 불가피하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락 방향이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하락이 한국 증시 문제만은 아니다. 지금 AI 버블론이 부각이 되면서 미증시까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까지 5거래 연속 물량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급 주체가 외국인에서 지금 개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대형주 장세 흐름이 코스닥 중심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런 기대 우리 해봐도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투자 수요들을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결국에 대형주의 큰 상승, 코스피의 큰 상승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할 것 같고 아직도 코스피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내러티브는 AI와 반도체가 중심이기 때문에 코스피 중심으로의 투자 전략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결국 지금 한국의 글로벌리 이 성장의 내러티브는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AI 그리고 AI의 인프라에서부터 클라우드, 전력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연결되는 에너지 다음부터 연결되는 2차 전지, 2차 전지 다음에
또 저희가 소프트웨어들, 로봇들 이런 식으로 결국엔 AI의 큰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밸류 체인들은 다 사실 대형주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소형주를 보더라고 하더라도 유망한 중소형주는 결국 이 밸류 체인 안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수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업 실적이 일어나는 성장성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을 봐야 되고 어떤 대형 코스피 시장이 지금 4,200까지 올라올 때에 뭔가 테마성이라든지 섹터 순환을 하면서 올라왔던 이 흐름으로 코스닥을 접근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사실 코스닥 지수의 키 맞추기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시장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럼에도 코스닥 시장 안에서 2차 전지, 특히나 ESS, AI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한 2차 전지 관련주는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우세한데, 자, 2차 전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소재단이 좋을까요? 아니면 배터리 쪽을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이 먼저 가냐 코스피는 먼저 가냐 했을 때 코스피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은 네네. 의미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결국에는 다시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배터리셀 업체를 먼저 보시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 테슬라에서 LG 엔솔이 테슬라에서 결국 ESS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거를 체결을 했습니다. 보시면 LG 엔솔의 지금 글로벌 수주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좀 유의미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삼성 SDI도 전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좀 계속 기술력을 좀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차 전지를 볼 때에는 LG 엔솔이랑 삼성 SDI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고 저희가 소재단으로 들어갈 때에는 이거 반도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LG 엔솔과 삼성 SDI의 밸류 체인이 어디 있냐 그 기업들을 보시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특히 지금까지는 MCN이라고 하는 망간, 니켈 그리고 코발트 중심의 소재 업체가 많았다면 이제는 LFP와 전고체를 소재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외국인이 다시금 적극적인 매수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중소형단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대형주의 상승을 더욱더 집중해 주셨고요. 2차 전지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일단 주목해서 보고 그 밸류 체인까지 체크해 보자라는 전략 말씀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 포트 안에 넣지 못한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그래도 향후 몇 년을 지속될 텐데 지금이 적기인가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에게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네, 사실은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개의 투톱만 보면은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해석할 만합니다. 지금 네. SK 하이닉스 PER이 14배이고요. 저희가 엔비디아랑 비교해도 엔비디아는 55배 수준입니다. 따라서 SK 하이닉스 아직까지도 투자하시기엔 밸류에이션으로 전혀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나 한 가지 저희가 계속 그냥 경계감을 가져가실 거는 이 또한도 역시 이 빅사이클이 AI의 시작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우려감이나 성장성의 둔화감이 대두가 돼서 빅테크들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저희도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을 때 저희가 지금 그 HBM뿐만 아니라 사실 메모리 반도체들, 레거시 반도체들도 지금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가격도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기대하시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를 보시면서 분할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상향을 이어올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도체 투톱 말고 소부장에 대한 관심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매기가 유리기판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사실 유리기판이 앞으로 차세대 그 핵심 소재이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도 사실 약간 테마성으로 유리기판들의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유리기판이 그러면 잠깐 좀 짚어보면 어떻게 차세대 핵심 소재가 될 수 있느냐. 지금 결국에는 저희가 HBM4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상량의 반도체를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미세 공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유리가 될수록 칩이 미세하게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는 이 열의 변형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 기판에 좀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유리가 미세 공정에도 유리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걱정하는 발열의 문제도 유리 기판이 좀 잡아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성이 탁월하고 또 고속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그 패러다임으로 지금 저희가 유리 기판에 좀 기술 박차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이게 대량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실제로 상용화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이것도 리스크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소재 자체가 유리기 때문에 좀 기계적으로 취약성이 있습니다. 깨지기 쉽고요. 그리고 공정 기술 자체가 좀 복잡하고 원가 문제에 있어서도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SKC라든지 삼성전기 그리고 뭐 유리기판을 유리기판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장비 업체들, 필옵틱스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리기판을 상용하는 데 있어서 누가 먼저 선두가 주자가 될지 그거를 좀 관심을 지켜보시면 좋고 그 기술력이 점점 가시화되는 시점에 투자를 하셔도 충분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유리기판에 대한 투자 전략 말씀도 세워주셨고요.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매수세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 섹터가 바로 화장품주입니다. 어제 화장품주, 오늘도 마찬가지고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 급락세를 보였고 APR은 실적이 좋았는데도 어제는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메카콜리와 잉그루드렉 같이 오늘 호실적과 함께 시세를 내주고 있는 화장품주가 있는데 어떤 전략 선별적으로 가져갈까요? 결국에 지금 가장 크게 보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앵그루드레이먼 코스맥스도 보면 그동안에는 조금 주가에 있어서 APR이나 뭐 실리콘2보다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또 봤던 거는 아모레퍼시픽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에 있어서의 대단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영업이익이 좀 큰 개선이 있었고 이 역시도 좀 저희가 해석되기에는 아모레퍼시픽이 그동안 다른 그 APR이라든지 달바글로벌 이런 신규 상장 기업들보다 조금 저평가되는 구간이었었기 때문에 리레이팅 받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접근하냐 생각을 해보셨을 때 저희가 에이펙 이후에 조금 지금 관심을 가진 거는 에이펙 이후에 중국에서도 그 5개년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가장 큰 골자 하나 중에 내수 중심의 소비의 견인을 위한 정책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없던 정책인데요. 지금 중국이 결국에는 정책 산업을 통해서 테크나든지 중심의 발달은 많이 되고 있으나 결국에 내수의 견인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국 중심의 수출주에 좀 더 관심을 가졌고 이들이 호실적을 냈었는데 앞으로는 중국 중심의 수출주에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모멘텀이 생길 거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있어서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식품 그리고 그동안에 뭐 CJ제일 등 이런 식품 기업들이 정통적인 중국 수출주들이 좀 눌려 있었는데 실적에 있어서의 견인이 될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에이펙 이후에 저희가 사실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려 반 있었습니다. 한알령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과거엔 속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은 중국의 큰 정책 방향성 아래에서 소비 견인은 유효하기 때문에 중국에 가져가는 엔터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까지 눈여겨보자라는 시장 전략 말씀 세워주셨습니다. 전략적 투자 배윤정 마이트리 투자자문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